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송민곡을 또 나갈 건데요. 우리 시험범위 유성여고 2학년 친구들은 송민곡을 3인곡하고 같이 배우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는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주면 좋겠고,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송민곡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목적은 송민곡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3인곡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영상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공부도 그쪽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송민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뭐 우리가 속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송민곡은 3인곡의 속편이겠죠, 그죠? 똑같이 미는 뭐다? 님이다. 그리고 이거는 임금을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정리할 거는 역시 똑같이 뭐예요? 충신 연주지사다. 우리 이제 그 지학사 문학책에는 연군이 아니라 연주란 말이 나오죠, 그죠? 주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다라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충신 연주지사니까 결국은 임금하고 신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이 뭐예요? 여기 임금은 옥황상제로 설정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하는 우리가 적강했다고 하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적강한 선녀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3인곡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예요? 어떤 그 임금과 신하의 문제를 남녀 간의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어떤 정서적 공감대를 위한 거다라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이제 3인곡과 공통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말의 묘미라는 거죠. 그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3인곡 학습할 때 보면은 김만중의 서품한필이라고 짧은 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만중의 서품한필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라는 건데,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요거를 좀 정리하면은요, 결국은 3인곡보다는 송민곡이 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요 세 번째랑 관련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3인곡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유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님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건데,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대화 구성이 나와야죠. 그죠? 대화적 구성이 나오는데 대화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감녀하고 을려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대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송민곡은 혼자 그냥 독백체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3인곡은, 근데 송민곡은 대화로 진행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대화 상황에서는 우리말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묘미는 3인곡보다 송민곡이 더 뛰어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녀는 역시 뭐냐면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을려가 이제 뭐예요? 중심 정서를 표현하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건데, 얘는 맨 처음에 뭡니까? 너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뭐예요?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야, 그거 말고 차라리 구준비가 돼 라고 하는 어떤 조언, 이렇게 세 군데만 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을려가 중심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녀하고 을려를 구분해 놓고 있지만은 어쨌든 감녀하고 을려가 다 작가의 분신이라는 거죠. 작가가 두 명의 여성을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마음을 감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어쨌든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민곡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이제 제목에도 나왔듯이 그 송민곡이라고 해놓고 뭐 영어로 써서 좀 그런데 피처링해서 3인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적은 어쨌든 송민곡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3인곡과 비교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은 가사예요. 뭐 어쨌든 그 3인곡의 속편인 거니까 가사다라는 거. 그럼 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뭐 사음보의 연속체다. 똑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수율은 뭐 3, 4조 혹은 4, 4조가 된다라는 거. 가사는 기본적으로 연속체라고 했죠. 연속체는 행수에 제한이 없는 걸 얘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사니까 뭐 기본적으로 대구법하고 서리법 정도는 쓰였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빨리 나갈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자습서 내가 이제 자습서도 복사를 해줬는데 자습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면 필기가 조금 줄어들 거고요. 이거는 좀 필기가 많을 건데 뭐 자습서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오죠? 서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가사는 3단 구성이니까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여기서 되어가는 되어각시 본뜻도 한되어이고 그냥 현대어랑 관련지어서 최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됩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되어이고 본뜻도 하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시어는 뭐야? 각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인 거냐면은요.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되어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는 말을 누굴 보라 가시는고까지가 여기까지가 뭐예요? 감녀가 을려한테 뭐 갖고 있는 거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묻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각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을려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시라는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각시는 남성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여성한테 쓴다. 뭐 을려라고 해놓고서 여성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은 어쨌든 각시란 말을 통해서 아 여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되어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어서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자, 천상이라고 하는 건 하늘 위죠. 백옥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예요?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누각이다. 옥황상제의 누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그러니까는 왜 하늘에서 옥황상제와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라 가시는고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고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의문형 어미가 되는 거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 자, 다시 한번 보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하구나. 천상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에서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라 가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감녀가 을려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을려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죠? 을려의 이제 답이 이어지는 건데 여기 할 때 내가 을려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체크를 안 할게요. 그냥 감녀 있는 부분만 좀 체크를 할게요. 어와 너여이고 그럼 이건 뭔 뜻이야? 아, 너로구나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아,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미가 있는 건 어와 너여이고를 통해서 뭡니까? 둘은 뭐야?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을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선녀니까 감녀도 뭐예요? 둘 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죠. 아, 너로구나. 내 사설 들어보. 내 얼굴. 자, 이건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몸이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이 전체를 우리가 얼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얼굴물 우리가 낯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의미가 축소된 단어로 해석을 하고요. 지금은 뭐 낯이라고 쓰이지만 이때는 뭐예요? 모습 전체를 얘기하면 됩니다. 내 모습과 이 거동이라고 하는 건 뭐 행동가지,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내 모습과 이 행동이 님이 괴함즉 한가마는 여기는 기본형이 괴다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사랑함즉 하고 해석해야죠.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이 행동이 님이 사랑함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어쩐지 나를 보시고 자 너로구나 여기실세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주체가 임이에요. 주체가 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아 너니? 라고 해서 뭡니까? 어떤 뭐예요? 반가움이나 혹은 뭐예요? 나한테 사랑을 주었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아 너로구나 내 사설 좀 들어보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함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아 너로구나 반갑게 여겼다는 거고 사랑을 주었다는 거고요.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은 뭐야? 별다른 뜻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도 님을 믿어서 별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든지 자 이래라고 하는 건 뭐야? 아양이야. 아양과 애교를 부린 거죠. 교태는 아양과 애교를 부리면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 될 텐데 자 요건 뭐냐?
내가 별다른 뜻이 없어서 아양과 애교를 과도하게 떨어서 님에게 어지럽게 굴었던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을려가 생각하는 님과 이별의 이유가 돼요. 이별의 이유. 자, 우리가 3인곡에서는 왜 임과 헤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이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예요? 송민곡에서는 내가 너무 아양과 애교를 과도하게 떨어서 임금님이 나를 싫어했구나라는 어떤 원인이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이건 진짜인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냥 을려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무 과도하게 애기와 아양을 떨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들어갈게요. 이제 계속해서 을려가 얘기합니다. 자, 내가 아양과 애교를 부려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이 낯이 뭐예요? 얼굴인 거죠. 아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몸 전체가 되는 거고 이 낯이 바로 이제 우리가 쓰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그럼 이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예와라고 하는 건 그냥 뭡니까? 옛날과 어찌 다르셨느냐. 니은고는 의문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까. 자, 헤아하다는 건 헤아리니까. 헤아리는 거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님이 날 싫어했을까?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산같이 쌓였으니라고 나와요. 그럼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 이별의 원인을 뭐예요? 여기서 아양과 애교를 부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뭡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까 하늘을 원망할 수 있으며 사람 탓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허물을 씌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역시 서리법인 거고요. 역시 이제 자책인 겁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러 풀처 해니까 서러는 서럽게 풀처는 풀어서 해다가 뭐죠? 헤아리다, 생각하다 이런 거죠. 서럽게 풀어서 생각하니까 누구 탓이래요? 조물주의 탓이로구나라는 거죠. 조물주의 탓.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표면적인 의미는 뭐다? 조물주를 원망하는 겁니다. 조물주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조물주의 탓인 거니까. 근데 조물주가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인 거니까 나를 만든 게 죄야 라고 우리가 조물주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물주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면적으로 뭐예요? 내가 서럽게 풀어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조물주의 탓이야 라고 했지만 이면적으로 뭡니까?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운명론적인 체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원망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운명론적인 체념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사를 빠르게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가봅시다. 자, 일단 감녀가 처음에 묻고 있는 거라 그랬죠.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본듯도 하구나. 천상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 어와 너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이 사람함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한테 사랑을 주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 애교를 부려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시냐.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허물을 씌울 수 있겠느냐. 서럽게 풀처해니까 조물주의 탓이로다. 표면적으로는 조물주를 원망하는 거지만 이면적으로는 운명론적인 체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를 들어가는데 본사는요. 자, 요것만 글란 생각마오라고 해서 요것만 뭐예요? 감녀가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위로하는 거다. 이건 맥락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란 뜻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건 네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 이거는 자 위에서 다 내 책임이야.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는 운명론적인 책임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감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뭐예요? 네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 한 줄만
감녀가 위로를 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다시 뭡니까? 을려의 말이 시작돼요. 보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뭐가 있대요? 맺힌 일. 뭐야? 마음에 맺힌 일이 있대.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맺힌 일을 한번 쭉 가볼게요. 어떤 일이 맺혀 있는지 마음에.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감녀가 제가 맺힌 일이 있어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이셔. 님을 매셔보아서 님의 일을 내가 안다는 거죠. 님을 매셔보았기 때문에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아까 얼굴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이 물은 뭐야? 연약한 거야. 연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며 춘한 고열, 직역하면은요 봄 추위와 여름 무더위인데 그냥 뭡니까? 추위와 더위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추위와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 그럼 추일은 뭐야? 가을이죠.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느냐라는 거죠. 죽조반, 죽조반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뭡니까? 임금은 아침을 먹기 전에 뭐예요? 죽을 한 그릇 먹는데 그걸 우리가 뭐야? 식전의 죽이라고 합니다. 죽조반은 그냥 죽이에요, 죽. 죽조반 조성매. 자, 요건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매는 뭐예요? 산이 아니라 임금의 밥을 우리가 매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그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뭐 광해란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임금이 뭡니까? 똥 쌀 때 매화틀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똥은 매화라고 하고 이거는 뭐야? 매는 임금의 밥이다라는 거죠. 죽조반 조성매는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는 뭐야? 드시는가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고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감녀가 위로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보아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 자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춘한 고열, 봄추위와 여름 무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며. 그럼 뭐야? 봄이 나왔고 여름이 나왔죠. 추일 동천, 가을 나오고 겨울 나옵니다. 추일 동천은 누가 모셨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야? 1년 내내 누가 모셨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죽조반, 식전의 죽과 아침 저녁의 밥은 옛날과 같이 드시느냐?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냐? 그러면 여기서 맺힌 일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임에 대한 뭐예요? 걱정인 거죠. 그죠? 걱정. 자, 우리가 이제 3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인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결국은 뭐예요? 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동사에 나오죠. 동사에 뭐가 나와? 이미 추울 거니까 양춘을 보낸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추울 거니까 모처럼 비친 해를 보내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뭡니까? 임에 대한 걱정인 거니까 그 부분과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갑시다. 다음은 님다이. 님다이가 계신 곳이란 뜻이야. 그냥 님의 계신 곳. 님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려고 하니까 오늘도 거의로다.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럼 화자는 뭐예요?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님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려고 하니까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그럼 내 마음 둘 데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심란한 거죠. 그죠? 임생각 때문에 어디로 가잔 말이냐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는 거냐. 자, 지금부터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인국의 시상전개는 계절의 변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송민곡은 이제 뭡니까? 님의 있는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얘가 뭡니까?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송민곡의 시상전개는 뭐야? 공간의 이동이다라는 거죠. 물론 공간이 이동하면 당연히 시간은 흐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보자.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얘가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올라간 거지 이건 방해물 아닙니다. 님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름하고 안개가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방해물인 거죠. 그죠? 우리가 외제적으로 감상하면 간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삼인곡에도 뭡니까? 동일하게 방해물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같이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이따 마지막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그럼 여기서 산천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냥 뭐 해가 져가지고서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야? 산천이 어두운 건 바로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부정적인 상황,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 우리 왜 삼인곡에 가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청강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죠. 누 위에 걸어두고 뭡니까? 우리가 심산궁곡을 점낮같이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선정을 베풀어주세요. 혹은 저한테도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두운 상황이에요. 어두운 상황인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인 거고요. 자,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얘가 높은 산에 올라간 게 해와 달을 보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굴 보러 올라갔느냐? 얘는 바로 임을 보러 올라갔죠. 임금을. 자,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은 뭐야?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리를 지척이라고 하죠.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서리법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이냐. 구름과 안개가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산천이 어두운데 지금 뭐야? 이렇게 시대가 안 좋은데 1월 즉 임금을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서리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뭡니까? 임을 보는 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디 가느냐? 물가에 갑니다. 물가에. 보자. 차라리 물가에 가서, 자, 공간 이동했죠? 높은 데에서 물가로 지금 공간 이동한 거예요. 공간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죠? 공간.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니까, 자, 산에 올라갔는데 뭐야? 구름과 안개가 있으니까 못 본 거고,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까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그럼 물가에 가서 얘가 백길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람하고 물결이 어지럽게 됐대요. 그럼 얘가 역시 방해물이 되겠죠. 물론 외재적으로 감상하면 간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그래서 뭐야? 배를 못 띄운다는 얘기가 되겠지. 배를 못 띄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들어갈게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라고 나와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자, 빈 배가 비어있는 배예요. 얘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얘가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면은 잘 봐봐. 사공이 없는 빈 배하고, 그죠? 님이 없는 화자하고 어떤 처지란 얘기예요? 같은 처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빈 배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물가에 갔는데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돼서 배가 못 떠나는 상황이고요. 거기 이제 사공이 없는 빈 배만 덩그러니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죠. 구경만 시켜줘야지. 지는 해를 굽어보니까 님다이, 아까 계신 곳이라고 했죠. 님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높은 배에 올라가서 실패한 거고, 물가에 가서도 실패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느냐? 또 공간이 바뀌죠. 모첨. 모첨은 뭐야? 초가집이죠. 우리가 모첨은 삼인곡에도 뭡니까?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동사 부분에 나와요. 겨울에 나한테 비친 해를 님한테 올리고 싶다라는 거니까 모첨 초가집이에요. 화자가 있는 곳인데 집으로 온 거예요. 화자의 집으로 온 겁니다. 공간이 이동했어요. 이렇게 높은 배에서 물가에서 모첨으로요. 초가집으로.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까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혔느냐라고 나왔는데 이 반벽청등이 원래 반벽청등은요. 밖에 나간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켜놓은 불이에요. 외벽에다가. 그러니까 이 반벽청등은 밖에 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화자도 누굴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을 삼인곡에서 이제 가을 얘기할 때 뭐야? 외기러기 슬피울제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러기를 뭐예요? 감정 이유로 보죠, 그죠? 여기는 지금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차이점이니까 이따 좀 정리할게요.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혔느냐라는 거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면은 뭐야? 헤매며 반인이는 뭐예요? 방황하니 이런 뜻이겠죠. 자, 얘가
님을 보려고 어디 갔어요? 산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내려왔죠. 물가로. 헤매며 방황한 거야 지금. 방황한 거니까 적은 덧 잠시 동안 역진하여 어느덧 역진 힘이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할 진짜의 힘력자니까 자 적은 덧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낮에 워낙 싸돌아 다녔기 때문에 힘이 다한 거예요. 힘이 다해서 풋잠을 드는 거라고. 얘가 잠자려고 뭐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냥 풋잠을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본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일시적인 만남이다라는 거죠. 정성이 지극해서 우리가 삼인곡에서 뭡니까? 꿈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뭐야? 맨 마지막에 뭡니까?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겨 있으니까 앙금 비단 이불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여기도 꿈이 나옵니다. 근데 삼인곡에서 꿈에서 뭡니까? 님이 뭐 만났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구나라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있잖아.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어. 진정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오랜만에 봤는데 모습이 굉장히 초췌해졌어. 이런 뭐야?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죠?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진정 사랑했다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나와 헤어져서도 잘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진정한 마음인데 여기서 꿈에 님을 봤는데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실컷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례려고 하니까 이거 사례다라고 하는 건 윗사람한테 어떤 말을 올릴 때 사례다란 말을 씁니다. 자, 실컷 사례려 하니까 눈물이 바라는 뭐야? 연달아 이런 뜻이야.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야 모기조차 메어오니. 자, 일단 끊고 들어갈게요. 얘가 힘이 다해서 풋잠을 든 겁니다. 그래서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님의 얼굴은 뭡니까? 님의 모습은 반이나마 늙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리려고 하니까 눈물이 연달아 나니까 말인들 어이하며. 이 부분도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얘가 꿈에서 님을 만나 하소연한 거 안 됩니다. 눈물이 연달아 나고 목이 메어와서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야 모기조차 메어오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오견되는 뭐야? 방정맞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방정맞은 개성. 개가 뭐야? 닭개자야. 닭개자. 닭소리가 잠은 어찌 깨웠던고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뭡니까? 님에서 막 하소연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어와서 눈물이 연달아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정맞은 닭소리가 내 잠을 깨운 거야. 그럼 이 개성도 일종의 뭐예요? 방해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임과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기보다는 뭐 우리가 넓게 보면은 뭐 간신으로 볼 수 있지만 개성은 그냥 뭡니까? 방해물 정도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건 개성은 뭐야? 님과 나의 일시적인 만남, 즉 꿈을 깨게 하는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은 어찌 깨웠던고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사 들어갈게요. 기운 냅시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어와 허사로다라는 거죠. 뭐가 허사란 얘기야? 꿈이. 그죠? 꿈을 깨니까 이게 뭡니까? 님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 님이 어디 갔느냐라고 나오는 거죠. 아, 허사로구나. 이 님이 어디 갔느냐? 결에, 겸에는 뭐야? 뭐 꿈결에, 잠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꿈결에 혹은 잠결에 이렇게.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는 날 쫓을 뿐이로구나 라고 나왔어. 그럼 어여쁜은 우리가 역시 뭡니까? 의미가 변한다나죠. 그죠? 불쌍한 이런 뜻이지 여기서는. 자, 지금은 뭐 예쁘다라는 뜻이지만 예전에는 불쌍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래. 그럼 뭐야? 내 주변에 있는 건 아무도 없고 오직 내 그림자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외롭다는 얘기겠죠. 그죠? 외로움을 이렇게 혼자 있다. 이걸 뭐야?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합니다. 각오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서 차라리 시어디어는 뭐죠? 똑같이 나오는데 삼인곡에서도 차라리 시어디어 뭐야? 죽어서 혹은 사라져서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되어 이셔 임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죽어서 나골이 되겠다는 얘기겠지. 나골. 삼인곡에서 뭐라고 나오죠?
차라리 쓰여디어 뭡니까? 범나비 되오리라. 그래서 범나비가 된 다음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라는 범나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차라리 쓰여디어 나궐 달이 떨어지는 달이 되고 되어 있어 임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요 한 구절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감녀가 조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은요.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나오죠.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을려가 내가 나궐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감녀가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조언해 준 게 구준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궐과 구준비가 뭔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옆에다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을려는 뭐예요? 을려는 내가 나궐이 되겠대. 나궐은 뭐야? 떨어지는 달이야. 지는 달. 근데 감녀가 야 그거 말고 그냥 뭐야? 구준비가 되라 라고 뭐 한 거라고요? 조언을 해준 거다라는 거죠. 자, 구준비가 되라 라고 조언을 해준 거라고요. 그러면 나궐이 의미하는 건 봐봐. 나궐은 지는 달이야. 지는 달인 거니까 얘는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구준비는 뭐냐면 우리가 잠깐 내리는 비를 구준비라고 하진 않잖아.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구준비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이 구준비는 뭡니까? 지속적인 거죠. 지속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궐이라고 하는 건 먼 곳에서 비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소극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준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님한테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적극적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있잖아. 나궐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거지만 구준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각도 있지만 촉각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맥락은 그겁니다. 감녀가 을려한테 어떤 조언을 하느냐? 자, 나는 나궐이 될래요? 라고 하니까 감녀는 그러지 말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준비처럼 조금 더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송민곡은 끝났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뭡니까? 감녀가 묻죠. 어디 가는 거야? 아, 너니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뭐야? 내가 아양과 애교를 떨어가지고 뭡니까? 임과 헤어지게 됐어. 그리고 내 죄가 산같이 써여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자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녀가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한 다음에 뭐예요? 아, 사실은 제가 맺힌 일이 있어요 라고 해서 임의 걱정을 쭉 해주면서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님을 바라보려고 어디 갔어?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구름과 안개가 껴서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물가에 온 거죠. 물가에 왔는데 뭐야? 바람하고 물결이 어좁게 되어서 역시 뭡니까? 빈배만 덩그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모첨, 초가집으로 온 거죠. 초가집으로 왔는데 이제 뭡니까? 거기서 반벽청등만이 님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도 나오는 거고요. 정성이 지극해서 뭘 꿨죠? 꿈을 꿨죠. 꿈을 꿔서 꿈에 임을 봤단 말이야. 임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반갑아서 혹은 뭡니까? 서러워서 눈물만 흘리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한 거라고. 근데 뭡니까? 방정 맞은 닭소리가 내 잠을 깬 거죠. 그러니까 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을려는 뭡니까? 아, 난 나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감녀가 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구준비가 돼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삼인곡하고 송민곡과 비교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단 공통점이요 되게 많아요. 공통점이 보니까 뭐 충신 연주지사다라는 거, 욱황상제 선녀, 즉 신하의 문제를 임금과 신하의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로 바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자연물이 되어 님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죠. 삼인곡에서 뭐가 나오지? 범나비. 송민곡에서 뭐가 나오지? 나궐과 구준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어쨌든 둘 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송민곡이 더 크지만 그 다음에 방해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삼인곡에서는 뭐야? 삼과 구름이 나오는 거고요. 송민곡에서는 뭐야? 구름과 안개. 어디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물가에 갔을 때 뭐? 바람과 물결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꿈을 깨게 하는 개성까지 방해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에 대한 걱정인 건데 자,
우리가 이제 3인곡에서 뭡니까? 양춘과 해를 보내는 거고요. 여기는 뭡니까? 님에 대한 걱정을 맺힌 일이 있어요라고 해서 님이 어떻게 지내지는지 쭉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대구법과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쓰여 있는 거고요. 자, 일단 그럼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 보면은요. 3인곡은 뭐야? 독백체고요. 송민곡은 뭐다? 대화체다. 그 다음에 시상전개, 본사가 뭡니까? 3인곡은 계절의 번합, 추나추동 나오는 거지만 송민곡은 뭐다? 공간의 이동이 있다라는 거죠. 크게 공간의 이동은 높은 매하고 물가하고 모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상대적인 건데 3인곡에는 한자나 고사 사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편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우리말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곡은 감정이입, 우리가 가을에 기러기가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하죠. 빈배하고 반벽청 등.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요. 범납이다. 그리고 화자의 이제 그 대리물이죠. 화자의 분신. 범납이가 등장을 하는 거고 송민곡은 낙월과 구준비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있잖아. 그럼 범납이 자체를 소극적으로 봐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은요. 구준비보다는 소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적극성의 어떤 범주를 따지자면은요. 낙월은 제일 소극적인 거고요. 그거보다는 범나비가 뭡니까? 님한테 님의 옷의 향기를 옮겨주고 싶다는 생각 조금 적극적인 거고요. 구준비가 제일 적극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꿈이 나오는데 3인곡에서는 꿈을 통해서 만남을 소망하는 거지만 송민곡에서는 꿈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하소연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곡에서 뭡니까? 이별의 원인 자체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송민곡에서는 뭡니까? 아양과 애교를 부려서 뭡니까? 내가 과도하게 아양과 애교를 떨어서 임과 헤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과제는 우리가 송민곡 문제를 풀어오는 게 과제가 되는 거니까 그 문제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좀 불충분했거나 혹은 뭐 말이 빨랐거나 선생님도 이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와가지고 좀 발음이 좀 엉키기도 했는데 불충분한 게 있으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듣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